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유의 서재 오영재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영재 대표님은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네. 나는 뭐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첫 번째 분은 오영재 대표라는 분이신데요. 사유의 서재라는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인데 사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인데 레스토랑인 척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층부터 5층까지 남산에 건물을 다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에 또 사유의 서재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사유의 서재 2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산에 왔는데 이 건물의 오너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퇴사한 지 얼마 안 돼요. 퇴사를 하셔가지고요. 이걸 딱 차렸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왔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사하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퇴사를 했고 뭐 그럴 때 도움이 됐던 책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사유의 서재로 나왔습니다. 사유의 서재 일단 한번 보실까요? 저쪽이 명동역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 길을 따라가지고 오면은 여기 퍼시픽 호텔이라고요. 이게 옛날이면 70년대죠. 70년대는 한국 최고 호텔로 진짜로요, 진짜로. 70년대. 네. 그때는 정치인들 뭐 밀담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옛날이죠.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요. 왼쪽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골목 사이로 저기 남산도 보이시죠? 남산 타워도 보이시고 저 파란색이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는 그런 뜻이래요. 저게 빨간색이 될수록 미세먼지도 나쁘고 그렇다는데 자 저기 저 파란색 옆으로 살짝 보시면 사유라는 그 건물이 보이십니다. 저 사유의 서재로 갈 거예요. 저기를 1층부터 5층까지 저 건물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오너를 만나러 갈 건데 바로 저 대표님이 우리가 만날 대표님입니다. 자, 사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저 루프탑까지 전부 다 쓰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유의 서재 오영재 대표님을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오영재 대표님은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나는 뭐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네. 네, 우리 오영재 대표님은 원래 SK를 다니셨죠? 네, 이제는 까도 되잖아. SK텔레콤에 기획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사유의 서재. 완전히 까네요. 이제는 네. SK를 다니시다가 그리고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전이었어요. 2018년 네. 2년 전이고. 2018년에 결심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 커뮤니티 비즈니스 같은 걸 좀 계획을 했다가 자 그래 이거 좀 할만하다 그래서 내가 좀 해보겠다라고 웅지를 펴는 순간 코로나가 온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2020년 네. 1월에 상가 계약을 하고 네. 이제 코로나 한창 터지는 시점과 동시에 제가 매장 오픈을 하게 됐어요. 정확히 타이밍이 노린 것처럼. 네. 근데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게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좀 잘 된 면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기업 나와서 좀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벼랑 끝에서 누가 밀어버리니까 날아야 되잖아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힘든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그 동안에 제 생각 좀 단단해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유의 서재 사유의 모임이 잘 되고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준비한 듯한 그런 멘트를 지금. 네. 맞아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상은 된 거죠. 네. 상상은 됐는데 그 사이에 강남역에 엄청 크게 또 사유의 서재를 하나 해서 히트를 시켰고 그게 또 번져가지고 여기는 지금 남산에 있는 사유의 서재 2호점인데 여기가 더 크잖아요. 네. 그리고 건물 5층짜리 다 쓰고 있는 네, 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즈니스를 겁도 없이 이렇게 딱 벌리셨는데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영재 대표님께서 퇴사를 할 때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자신한테 방향성을 줬던 책들이 있대요. 맞습니다. 네, 그런 책들을 좀 골라봐달라고 했더니 그럼 금방 하죠 그랬더니 한 일주일도 넘게 있다가 정말 고심을 해가지고 지금 절판된 책까지 중고 서점에서 네. 구해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분한테 우리 추천해주려고 오셨습니다. 가지고 오셨는데요. 지금 총 둘에 여섯 7권의 책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 책들이 말하자면 퇴사를 결심하게 한 책은 아니고 퇴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해준 책이라는 거죠. 퇴사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줬던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들을 보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글쓰기 더 좋은 질문, 사버렸다, 문장 수집 생활, 설렘을 팝니다, 마카로니 구멍의 비밀,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 얼핏 보면 별 이렇게 그 접합점이 없는 책들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사면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생각법 같으면 이제 제가 디자이너가 아닌데 디자인 책을 제가 왜 골랐을까? 이제 이런 책들에서 한정을 하면서 저 또한 이제 그 당시 제가 퇴사를 할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오늘 이 책들을 이제 고르고 온 하나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는 제가 기분을 돈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아, 그거 네. 멋지다. 그 기분을 돈으로 바꾼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기분을 팔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좋은 기분을 통해서 그 기분을 이제 구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도움을 줬었던 책들이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디자인 관련된 책도 있고 뭐 심리학에 관련된 책도 있고 마케팅 관련된 책들도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거 선정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기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면 마케터 같은 분들이 이거를 좀 보고 들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마케터도 괜찮고 네. 이제 저 말고 저랑 비슷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퇴사 후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이제 참고 삼아 충분히 보실 만한 책들로 골라왔습니다. 아, 그럼요. 이 치킨 팔아가지고는 이런 건물 운영 못 하거든요. 기분을 팔아야지 이런 게 가능하다. 아, 그러면 이 중에 일단 가장 좀 도화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씨앗이 된 책은 어떤 걸까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됐던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사버렸다. 사버렸다. 네네. 이 책입니다. 어떤 책이요? 이거는 그 알라딘 중고 서점에 우연히 들어갔다. 이걸 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제가 서점에 가면 좀 기분이 치유화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정말로 저의 지적인 힐링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 제목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이 제목을 너무 궁금하시죠? 펼쳤는데 이걸 보면서 이 모든 나머지 책들을 사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된 그런 책입니다. 이게 사버렸다. 네. 아, 되게 예언 같다. 너 그렇죠. 이 책 제목 보고도 안 살 거야? 맞아요. 이런 느낌. 근데 정말 사게 되더라고요. 네. 바로 사게 됐었고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책을 쓴 저자가 굉장히 주변에 흔한 뭐 빵집, 편의점 이런 곳 앞에서 실제 그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요청한 걸 모으는 책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방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마치 왜 샀는지. 투표소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누구 찍었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걸 사셨는데 이 빵은 지금 왜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단순하게 뭐 통계를 모으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이 가게에 오게 됐고 이 가게에 수많은 물건 중에서 왜 이걸 집어들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한 책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통계 같은 걸 보면 네. 소금빵이 5개 팔렸다. 네. 뭐 소보루가 2개 팔렸다 이런 것만 나오지 그렇죠. 왜 소금빵이 5개 팔렸고 이걸 사간 사람은 왜 사갔는지는 거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다른 책들의 시작이 되냐고 하냐면 이제 한 명 한 명한테 뭔가 물건을 판다 하면 일반적으로 영업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거는 한 명 한 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두 사이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접근 자체가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 명 한 명 다 영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구매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그걸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목은 그렇죠. 가벼워 보이는데 제목은 가벼워 보이는데 내용은 네. 결코 이제 가볍지 않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인터뷰한 사람들이 네. 이제 구매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그 매장에 어떻게 어떤 포인트 때문에 이 매장의 장점을 이제 재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걸 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줬던 책 중에 하나고요. 이 사회 서재 이게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을 정할 때 네. 이름을 정할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이제 사회 서재는 와인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레스토랑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사회 서재의 이름을 보면 어디에도 뭔가 음식이라든지 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사유나 서재나 전부 다 그렇죠. 그냥 책이지 그 그렇죠. 서점 같은 느낌이지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서점 같은 느낌인데 이제 사실은 음식과 와인을 파는 곳이라는 거죠. 이제 저는 왜 그런 이름을 정했냐면 이제 와인과 이제 양식이죠. 파스타를 먹는 그 양식이라든지 파스타와
와인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왜 그곳을 갈까? 라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아사바라타라는 책에 우리 사회서재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해본 거예요. 내가 만든 공간에 아직 이름도 없는 공간이지만 저는 이곳에서 와인 모임을 할 거고 음식을 준비를 할 텐데 그럼 여기 다녀간 사람이 여기 인터뷰를 했으면 왜 이 여기에 왔다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거꾸로 듣고 싶었던 말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뭐 가게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사회서재에 왔다 간 분들이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특정한 메뉴라든지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럽다든지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본인이 기대하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고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와인이라든지 음식이라는 사치를 싹 빼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한테 지적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컨텐츠가 있는 공간이라는 브랜드명을 짓는데 가장 먼저 참고했었던 책입니다. 그 되게 흥미로운 접근법인데 우리 가게에 왔던 사람이 왜 샀으면 좋겠다는 걸 거꾸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 포인트를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아가겠다. 맞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고 즐겁고 독특한 유니크한 경험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이다. 제가 왜 이 책이 정말 좋았냐면 제가 이제 대기업에 재직을 했었죠. 회사를 다닌 동안에 SK텔레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업 개발 기획일을 계속 했었는데 그때 접근 항상 이제 맨 위부터 아래로 왔습니다. 수많은 시장 조사 데이터, 소비자 분석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뭐 사업 아이템과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뭐 실행 방안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현재 사업 기획안 형태로 완성이 돼서 저로 공유가 되고 실행이 되는 형태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조직은 없다는 말이죠. 오로지 나 혼자서 그 주소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서 하던 그 사업 기획 방식이 유효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좀 막막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그럼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뭐 MBA에서 알려주는 뭐 스타트업 방식, 린스타트업 방식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아직 이제 사업 아이템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의 시작은 고객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사업이 있다고 치고 이제 내 사업을 경험한 고객들이 할 수 있는 피드백을 먼저 상정을 하고 거꾸로 사업 아이템을 디벨롭하는 방식이 이제 저한테는 흥미로운 방식이라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지금 원래도 중고 서점에 샀지만 지금 맞아요. 절판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면서. 구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거 되게 사람들이 보면 지금 궁금해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진짜 안타깝네요. 언젠가 이걸 알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회서재 오시면 이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나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이게 좀 씨앗이 됐고 그런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만들 때는 또 그런데 가다 보면 약간 좀 힘이 딸리고 야 되게 힘들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좀 그 도움이 됐던 책이라고 할까? 그건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도움이 됐던 책은 이 책을 꼽고 싶어요. 글쓰기 더 좋은 질문 712. 이거는 이제 제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산 건 아니었고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막 하던 차에 뭐 혼자서 창업하신 분이 다 비슷하시겠지만 상당히 외롭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할 사람들이 있고 회의할 사람이 있는데 점심 먹을 때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뭐 사실 모든 생각이 저 혼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어느 순간 사색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피드백을 받을 것도 없고 가장 문제는 내가 그럼 좀 이제 생각을 발전을 시키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여기에 제3의 의견을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었던 뭐 프로젝트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 반성을 해보니까 내 생각에만 빠져서 다시 한번 이제 고객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을 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요. 이 저자가 어느 유명한 출판의 편집장님이세요. 출판사 편집장.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 그분이 글을 쓰실 때 이제 글이 너무 막히니까 나한테 이제 영감을 줄 수 있는 글감을 지인 100명한테
하나씩만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지가 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이 한게 아니고 그분이 막혀서 음. 야 뭔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그런 네. 걸 하나씩 질문을 던져라. 그랬더니 네. 친구들이 이제 좀 네, 충실하게 하나씩 던져서? 해준 근데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런 맥락도 주제도 분류도 네. 없이 그냥 하나씩 던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100개의 질문을 받은 그 편집장이 받아보니까 네. 이게 너무 엉뚱하면서도 네. 이게 단순히 이게 글쓰기 좋은 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영감을 주는 질문들의 생각을 하고서 네. 이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든 다음에 훨씬 더 많은 712개죠. 712개의 질문을 받아서 이제 추려서 요약을 해서 던진 질문의 모음집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되게 지금 특이한데요. 네. 보이시나?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질문이 3개가 있고요. 그 밑에가 노트예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제가 첫 장에 나오는 질문을 하나 네네. 읽어볼까요? 책을 딱 펴시면은 직접하셨던 네. 그런 것 중에 첫 장에 질문이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펜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펜이 처음 한 말을. 내 펜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이 펜이 처음 한 말. 네. 야 살살 좀 써! 이런 거. 저는 10분만 더 잘게라고 네. 했습니다. 네.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좋은 네.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지러워 돌리지 마.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물건에 부고를 작성해보라. 얘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죠. 라고 하면 네. 그 아름답게 액체를 들어올리고 가셨습니다. 이 빨대 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내 앞에 아메리카노가 있다고 하면 이 아메리카노의 이제 부고 요지명에다가 이제 이 아메리카노 한때 아주 무거웠고 아주 깊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질문들을 보면서 이 제 사업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되게 네, 재밌겠다 네, 진짜. 땅콩버터 잼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빵이나 칼, 심지어 냉장고도 잘 모르는 외계인에게 설명해보라.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 질문을 하나씩 써주라고 한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작가들이거나 편집장이거나 에디터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좀 독창적인 질문이 나온 것들도 있는데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정한 그룹이라든지 주제가 없이 무작위로 던진 질문에서 오히려 무작위로 예측하지 못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뭐 가령 예를 들어 사유의 서재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데 인테리어가 뭐 빵꾸가 났다든가 뭐 이랬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빠져나와가지고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오히려 이런 쪽의 생각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도움이 됐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 책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제 버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을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해 보자 라는 거였어요.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뭐 그렇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참 이렇게 아까 맞서버렸다는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사업이라는 게 뭐 리소스도 들어가고 뭐 매출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수많은 숫자와 리소스의 그 싸움 사이에서 저도 이제 목적을 잃고 헤매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10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제가 하는 일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내가 애초에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내가 사람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10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하는 설명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럼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 사회의 서재는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한다면 저는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 아까 그 경험과 맞닥뜨려서 네. 그러네요. 만약에 사회서재라고 이 브랜드 이름을 들었으면 이제 이해를 못했겠지만 저희 사회서재를 이제 왔다 가신 분들 이게 어떤 경험을 했냐라고 보면 그분들은 이 안에 밥도 먹었고 친구도 만들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갔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유치원이고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른들을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 아이가 어른들도 유치원에 가요? 라고 묻겠죠?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의 어른의 세계를 살고 있는 어른들도 다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 어린아이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책임과 무게를 갖고 있지만 그 어른들도 너희 아이들과 똑같이 유치원에서 같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를 가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회에서들 좀 알잖아요. 근데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찰떡 같은 그런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커뮤니티 모임이나 사람들 모였을 때 그냥 야 오늘 재밌게 그 와인 마시고 놀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간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만남과 이런 거는 다 어떤 목적, 그렇죠. 사업적 목적 맞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맨날 만나는 친구, 그러니까 맨날 하는 똑같은 얘기.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그런 목적 없이 이렇게 교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유치원에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그런 개념에서 그렇다 학원은 아니고 그렇죠. 그냥 친목 모임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디쯤이라고 하면 그걸 상징하는 걸 유치원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볼만한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네. 시중 서점에서도 이제 네. 구할 수 있는 이거요? 책입니다. 글쓰기 더 좋은 네. 제품. 근데 이거 책 만드는 입장에선 정말 쉽게 만들었네요. 쉽게 만드는 책이죠. 꿀 빠는 책이라고. 꿀 빠는 책이죠. 아니 친구들이 다 질문 줘가지고 그 질문 그대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케팅이 잘 안 돼서 네.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 그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100만 부 이상 이게요? 네, 많이 이게?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야, 나도 해야겠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네. 6482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12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사시면 1000개 이상의 질문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구상했던 그런 것들과 지금 맞는 거를 하고 계신 거인 건가요? 그렇죠. 요 이제 두 책을 도움을 받아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사회 서재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책들은 좀 분류만이라도 살짝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싸버렸다는 책이 있었고 요 두 개가 요 두 권이 이제 그 명감과 저의 틀을 깰 수 있는 네네 자극을 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네. 요 두 책. 설렘을 책이죠. 팝니다와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네네. 요 두 책은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분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 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주었던 책들입니다. 좀 테크닉한 테크니컬하기도 하고 네. 정말로 심리, 구매 욕구를 이제 불러일으킬 네.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한 피스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화돼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줬던 책들입니다. 그러게요. 설렘을 팝니다는 제목 자체가 그냥 딱 그 얘기네요. 설렘을 팝니다. 네. 기분을 판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 전환까지 가는 그런 어떤 트리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요 두 권. 네. 요 두 권은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와 마카로니 구멍의 비밀. 그렇죠. 근데 뭐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마카로니가 이제 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렇죠. 밀가루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마카로니 그렇게 생겼다라고 결과만 알고 있지만 이제 근데 애초에 마카로니 구멍을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이제 전략하려고 만들었나? 그리고 이제 꽉 채우면 다 들어가니까 좀 전략하려고 코카콜라 이렇게 만든.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마카로니 소스가 가장 많이 묻는 표면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잘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 두 개는, 요 두 권은 조금 더 큰 틀에서 구조화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고, 요 두 권은 그 구조화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디테일을 풀어내야 되는가. 예를 들면 공간의 레이아웃이라든지, 공간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디테일을 살려야 여기 제 공간에 오는 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했던 가이드를 줬던 두 개의 책들입니다. 그렇죠. 요즘 공간이 구석구석까지 생각하고 네. 뭔가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디자인이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마카로니 구멍의 비밀이라는 게 디자인은 실용성도 가치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모든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회설계 공간을 만들 때도 뭐 어떤 정말 예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한 곳 한 곳에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오시는 분들 좀 편안할 수 있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디자인 생각 중에 디싱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 네, 이게 디싱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건데 딱 그 얘기군요. 맞아. 그 얘기를 좀 네. 감성적으로 쓴 마카로니 구멍의 비밀. 또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사회들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거는 제목도 문장 수집 생활이고 도대체 어떻게 분류가 될지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만든 브랜드를 최종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운영 아니면 뭐 브랜드 메시지 작성
뭐 광고 소재 이런 작성을 할 때 거기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럼 이제 내 브랜드 알린다라고 음. 했을 때 정말 마케팅의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언어를 써야 하는구나 라는 영감을 줬던 책입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커머스 쪽에서 카피라이터가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카피가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그 감성적인 글귀가 뭐 소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정말 상업적이에요. 온라인 커머스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웠고 이제 이분이 하시는 습관 중에 하나가 평소에 출퇴근할 때 항상 소설책을 끼고 소설책에서 좋은 문구를 발견하면 그걸 수집을 해놓는 거죠. 수집을 해놨다가 정말 수집하는 세만 정말 수집을 해서 그거를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내가 어떤 카피를 써야 할 때 막히거나 영감을 받고 싶을 때 그 카피를 뒤져보고 그 수집한 문장들 뒤져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 소설에 나올 법한 문장들을 아주 멋들어진 카피로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그 사례들을 모으는 책입니다. 근데 진짜 카피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해다가 맞아요. 진짜 카피라이터죠. 카피라이터. 그 카피라이터. 네. 어떻게 생각하면 퇴사할 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퇴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책들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이 시작부터 뭐 구조화된 전략, 그다음에 디테일, 마지막에 이제 고객의 접점을 걸는 커뮤니티 방법까지 이거를 이제 다 놓고 보면 아, 나 혼자서도 이 사업 하나를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주는 책들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진짜 다 따로따로 뭐 아싸버렸다와 문장 수집 생활이 도대체 어떻게 맞아요. 연결되나 맞아요. 했는데 이렇게 흐름상 이 필요한 책들이라고 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아마 창업하시는 분들을 한다면 창업가는 내가 창업하려는 사업의 부모가 같기 때문에 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잘 클 때까지 참 뭐 큰 틀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생길 것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제 이 책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나 아이템 기획 발전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1세대 때는 그냥 물건 자체가 좋으면 팔렸던 세대. 근데 물건이 퀄리티가 비슷하니까 가격 경쟁이 됐고 네. 가격도 비슷해지니까 배송 전쟁이 됐죠. 플랫폼 맞아요. 경쟁이 됐고 그 플랫폼에서도 너무 많은 상품들이 들어가니까 큐레이션이라는 게 맞아요. 뜨기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은 또 큐레이션도 너무 사실 말이 큐레이션이지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 살 것인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감성과 같이 기분을 팝니다라고 하셨는데 감성과 같이 어떻게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인가 그 다음 세대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쨌든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의 니즈를 이제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사업인 거고 이제 저는 그거를 기분을 돈으로 바꾼다는 선택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 기분을 비슷한 기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저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퇴사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의 현 마케터들이라든가 그냥 내가 퇴사는 못하지만 뭔가 내 거라면 어떨까 상상을 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왕이면 이런 걸 가이드 삼아가지고 하시면 좀 좋은 결과로 맞습니다. 연결될 수도 있겠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이제 사업에 필요한 과정별로 제가 책을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뭐 전체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담당하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즈니스 이런 걸 해라 라고 대놓고 하는 것보다 근데 그건 책으로 나올 정도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진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살짝 걸쳐서 인사이트 줄 수 있는 책들이 아이템이 아니라 네. 이제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는 네. 도움을 주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책 괜찮은 게요. 그래가지고 이 번듯한 5층 건물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데다가 사회서재도 지금 2호점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레스토랑에 웹비를 쓰고 있지만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기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건데요. 그거는 결국은 커뮤니티의 본질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 사회 서재 말고 앞으로도 뭐 제가 다른 브랜드라든지 다른 사업을 펼칠 때도 저는 비슷한 곳에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공감에서 출발을 하고 그 사람들 기분을 살피고 그 기분에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돈을 받고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와,
지금 이 책들을 그럼 사유의 서재 이제 전시를 좀 하면서 앞으로 사람들한테 이 책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제 브랜드 값을 이제 드디어 하기로 했고요. 네. 사회의 서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서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좋은 분들의 책을 큐레이션해서 책을 음. 직접 열람하실 수 있게 제 공간에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이렇게 한 책들을 이제 딱 해가지고 오면은 살펴볼 수 있게. 네, 살펴볼 수 있게. 또 절판된 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이 네. 공감이 되셨다고 한다면 네. 이 책들을 다 궁금해 보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사지 않더라도 네. 여기 서재 한번 놀러 오셔서 책들 들어보시고 꼭 도움 받고 가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런 걸 가지고 뭐 독서 모임처럼 네.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모임 같은 거 네, 해도 그런 좋겠네요. 기회에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커뮤니티 하는 그런 곳이니까. 네. 아,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관한 책만 사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런 거는 너무 뻔하고 이런 거에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오늘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벌써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네. 저도 제 주변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들 다 하고 계신 본업도 있고 앞으로 큰 꿈을 가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만의 것을 좀 가져가시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는 이제 사람들의 좀 기분을 살펴야 할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한 발 더 자신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준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지 않으시는데 네,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오영재 대표님 말고요. 또 다른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과 이렇게 자신의 책을 서재죠. 자신의 서재를 좀 개방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오늘 그 반응이 좋으면 하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사회 서재라는 이런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거로도 계속 그 서재를 또 공개하고 그런 거니까 계속 같이 가도록 할 거예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